정적 멤버와 스태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멤버가 뭐냐? 앞에서 우리가 인스턴스 멤버라는 걸 이제 배우셨어요. 그 인스턴스라는 용어도 또 아셔야 되죠. 우리가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 그걸 이제 인스턴스화했다, 인스턴스화한다. 그리고 객체를 인스턴스라고도 또 불러요. 객체는 인스턴스다, 인스턴스는 객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 인스턴스를 바라보실 때 객체는 우리가 개념 설명할 때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객체를 찍어내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객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객체는 필드와 메소드로 되었습니다 해서 개념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그때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고요. 객체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메모리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찍어내죠. 그러면 한번 찍으면 객체가 메모리에 힘 영역입니다. 하나가 생기고 두 번 또 new 하면은 두 개의 객체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상에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스턴스 객체 똑같죠, 그죠? 인스턴스 객체 똑같은 말인데 저는 좀 세분화해 가지고 메모리 힘 영역에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라는 용어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메모리상에 객체를 찍어낸 결과물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일단 생각하자.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면 인스턴스 멤버가 이해가 돼요. 왜? 힘 영역에 객체를 여러 개 찍으면 자 인스턴스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그 인스턴스마다 필드를 가지고 메소드를 가지죠. 그럼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를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인스턴스 메소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그 인스턴스 필드나 메소드는 인스턴스마다 객체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스태틱 요 스태틱 멤버라고 하는 거는 그 객체 쪽 인스턴스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쪽입니다. 클래스 쪽. 틀. 그래서 여기 클래스에 고정된 필드와 메소드라는 요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사실 이제 이 설명이 충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자바 가상 머신이죠. JVM이 메모리 영역을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말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정적 멤버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그 클래스 쪽에 자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우리가 이 힘 영역에 객체가 생긴다고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죠. 그런데 이 정적 멤버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영역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다른 영역입니다. 메모리상의 다른 영역입니다. 힘 영역이 아니고 메소드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에 고정된 필드와 메소드 여기서 이제 고정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여기서도 또 혼동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고정이라고 보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틀이 가지고 있는 빵틀이 가지고 있는 자 빵틀은 클래스고 이 빵틀 붕어빵이 있으면 붕어빵은 객체 인스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붕어빵 틀에 소속되어 있는 붕어빵 틀이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다. 일단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정적 멤버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소드. 예. 우리말로 했을 때는 정적, 이 스태틱을 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그죠?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적 멤버는 자 클래스에 소속된 멤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빵틀이 가지고 있는 빵틀에 소속된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객체 쪽이 아닙니다. 그죠?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필드와 인스턴스 메소드 자기 거 따로따로 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쪽은 힙 영역이 생기는 거고 이 정적 멤버는 어디에 생긴다? 메소드 영역이 생깁니다. 메소드 영역이 생기고 그래서 요 객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인스턴스 안에 있는 거는 인스턴스 필드나 인스턴스 메소드잖아요. 인스턴스 멤버는 당연히 인스턴스 안에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스태틱 멤버잖아. 그래서 이 스태틱 멤버이기 때문에 객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말이 이제 뭐 별로 어려운 말도 안 해요. 예,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멤버를 가지잖아요. 근데 얘는 인스턴스 멤버가 아니에요. 스태틱 멤버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객체 인스턴스는 자, 내부에 이런 정적 멤버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객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 영역에 존재한다. 메소드 영역이라는 게 자바 가상 운영 체제가 자바 가상 머신이야. 너 이거 메모리 써.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실행하려면 그죠? 그래서 운영 체제가 할당해 준 그 메모리를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 영역을 구분해 놨죠. 스택 영역, 힙 영역, 그다음에 여기 이제 메소드 영역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찍어내면 그 객체는 힙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거죠. 여기 힙 구역 해 가지고 힙 메모리 구역 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정적 멤버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요거는 이제 메소드 영역.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 메소드 영역이 되어 있죠. 메모리상에 한 영역을 요거는 클래스라든지 메소드 멤버 같은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영역이야 해서 딱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소드,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가 저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 로더라고 적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적재하는 일을 맡은 이 클래스 로더가 이거는 이제 어디에 적재를 하냐면 메소드 영역이라는 곳에다가 적재를 해줍니다. 이 클래스를. 그래서 정적 이 멤버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클래스를 바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 점 뭐 이렇게 사용했던 거 대표적인 건 뭐냐면 앞에서 예제에서 계속 썼어요. 뭐냐면 시스템.out.println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S자가 대문자였죠. 클래스를 바로 접근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정적 메소드를 바로 접근해서 쓴 거예요. 왜?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클래스 명점 해서 정적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를 바로 호출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클래스를 작성할 때 그러면 인스턴스 멤버 말고요. 이 이제 스태틱 멤버, 정적 멤버를 만들어 줄 때는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클래스 소스가 있으면요. 기존에 우리가 그 필드를 선언한다든지 메소드를 이제 선언한다든지 할 때 뭐 요런 타입, 필드, 초기값, 뭐 리턴 타입, 메소드명, 그다음에 매개 변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필드와 메소드를. 그러면 제일 앞에다가 스태틱만 붙여 주시면 돼요. 필드 우리 선언하는데 앞에다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 메소드 우리 선언하는데 제일 앞에다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 명령어만 예약어만 붙여주시면 요게 스태틱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스태틱 필드가 되고 스태틱 메소드가 된다. 스태틱 필드가 되고 스태틱 메소드가 되면 좋은 거는 클래스명으로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접근할 때 우리가 점 해가지고 하죠. 클래스명 점 필드명 혹은 정적 필드죠. 클래스명 점 정적 메소드 명 해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적 멤버를 사용할 때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 형식에 보시면 클래스 이름 점 필드 혹은 자 클래스 이름 점 메소드인데 이 필드와 메소드는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소드는 이런 형태로 바로 클래스명으로 쓰고요. new라는 키워드가 필요가 없다. 객체 만들어 가지고 막 쓰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클래스 이름과 함께 다트 연산자 점이죠. 점 해서 필드를 접근하고 메소드 접근하는데 자 이거 필드와 메소드 아직까지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은요 엄청나게 1장에서 5장 앞에서 봤던 내용들 엄청나게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거 구분 못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점 뒤에 필드명이 오는데 뒤에 소갈로그 없죠. 그럼 필드예요. 그리고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있든 없든 뒤에 소괄호가 옵니다. 메소드명 뒤에.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타입 소괄호가 없는 것은 예, 소괄호 뭐뭐.뭐뭐 이렇게 나오는데 소괄호가 없다 하면 마지막에 있는 게 필드고요. 뭐뭐.뭐뭐 하는데 마지막에 예, 뭔가 이름이 있고 소괄호가 있으면 예, 요거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calculator라는 클래스인데요. public class calculator에서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데 자, 여기 이제 더블 탑에 파이라는 필드를요. 스태틱 필드로 만들어 줬습니다. 예. 그래서 3.14159라는 초기값을 주고 예, 스태틱 필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는 자, 인티저 타입의 리턴 값을 가지는 플러스와 인티저 타입의 리턴 값을 가지는 마이너스라는 메소드를 두 개 뭐 x, y 값 받아서 뭐 더해주고 빼주고 그런 메소드겠네요, 그죠? 메소드를 스태틱 메소드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다 그냥 앞에다가 스태틱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소스 읽는데 이거 스태틱 붙어 있네. 그러면 스태틱 멤버 정적 멤버네. 그러면 이거는 객체 new 해가지고 실행할 필요 없이 바로 클래스 명점 뭐 필드명 클래스 명점 메소드에서 바로 쓸 수 있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적 멤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필드나 메소드를 접근하실 때는 이렇게 클래스명이 앞에 오고요. 자, 점 찍고 그죠? 필드명이나 메소드 이렇게 호출하셔서 바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써도 오류는 안 나요. 컴파일은 돼요. 근데 이렇게 쓰지 마세요 하는 게 뭐냐면 실제 이제 이 정적 멤버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쪽에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영역이 힘 영역이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그래서 new 해가지고 이렇게 calculator 객체를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서 이 객체 이름점 뭐 이렇게 필드명 뭐 객체 이름점 메소드 이렇게 우리 이제 앞에서 배운 인스턴스 그 멤버 쓰듯이 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체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멤버하고 정점 멤버 선언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인스턴스 멤버도 있고 정점 그 스태틱 멤버도 있는데 정점 멤버죠. 그럼 우리가 코딩 우리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스태틱을 어떨 때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느냐? 필드 같은 경우에는 각 객체마다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데이터가 있다. 예, 우리가 인스턴스 객체를 막 찍어내는데요. 객체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스턴스 필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인스턴스 필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인스턴스가 갖고 있죠. 객체가 갖고 있죠, 그죠?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져야 될 때는 이런 이제 인스턴스 필드를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인스턴스마다 다 가질 필요가 없고요. 그냥 공유해서 값을 공유해서 똑같은 값을 그냥 참고만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요. 스태틱 필드로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공용적인 데이터라고 했죠. 예, 공용적인 데이터. 뭐 화장실로 따지면 집집마다 다 화장실 있죠. 있는데 공용 화장실도 또 있습니다. 그죠? 집집마다 있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공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러 사람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생각하시면 공용으로 뭔가 쓰는 거는 화장실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사적으로 쓰는 거는 집집마다 다 있잖아. 우리 집도 있고 너네 집도 있고 자기네 집도 있고 뭐 다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 자 필드를 선택해야 될 때 혹은 정적 스태틱 필드를 사용할 때 자, 구분이 갑니다. 그죠? 공용 데이터를 객체마다 공유해서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는 정적 필드를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도 자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고 정적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 그러면 인스턴스 메소드를 언제 써야 되느냐? 인스턴스 필드의 어떤 쓰기 작업이나 읽기 작업을 해야 될 경우 자 인스턴스 필드는 누가 갖고 있냐면 인스턴스가 갖고 있죠. 객체가 갖고 있죠. 객체 우리가 new 해가지고 그 객체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필드에 어떤 값을 넣거나 빼거나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하면 인스턴스 메소드를 사용해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적 메소드는 언제 사용하느냐?
인스턴스 메소드를 쓸 필요가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스턴스 필드로 작업하지 않는 메소드라고 있는데, 인스턴스 필드에 어떤 값을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쓰고, 인스턴스 필드를 안 쓴다, 혹은 인스턴스 메소드처럼 이렇게 인스턴스 필드에 어떤 뭐 이런 작업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럴 경우에는 정적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아, 내가 이걸 지금 인스턴스 멤버를 써야 될지, 안 그러면 스태틱 멤버를 써야 될지, 정적 멤버를 써야 될지,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인스턴스 필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new 할 때 우리가 생성자 쓰죠. 생성자 우리가 오버로딩을 앞에서 배웠는데, 생성자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매개 변수 하나를 던져줄 때, 두 개 던질 때, 세 개 던질 때 다 처리 가능했습니다. 그죠? 어떤 방법으로?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 던져주면 하나 던져줄 때 처리하는 그런 이제 생성자가 있었고, 그죠? 매개 변수를 두 개 던져주면 그 두 개 던져주는 거를 받아서 처리하는 생성자가 있었고, 그럼 메소드처럼 생겼지만 실제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 초기화할 때 쓰는 걸 우리가 컨스트럭터, 생성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인스턴스 필드의 값을 세팅하는 것만 했었어요. 그러면 스태틱 필드에, 정적 필드에 값을 세팅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적 필드, 스태틱 필드의 값을 선언해 줄 때요. 스태틱 필드를 선언해 줄 때 초기 값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넣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이 짧게 그냥 끝나면 상관없는데, 뭐 반복문이라든지 조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돌려가지고 이 스태틱 필드의 내용으로 뭔가 초기 값을 줘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길어지거든요. 선언하는 부분인데 소스 코드가 많다. 그러면 이 그 초기화 블럭이라고 하는데, 정적 초기화 블럭이라고 하는데 스태틱 블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태틱이라고 여기 키워드예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요 안에다가 정적 필드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프로그램으로 여기 이제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클래스가 아까 이제 메소드 영역이라고 했는데, 메소드 영역이 이제 올라갈 때 그때 얘가 이제 실행이 돼서 정적 필드에 세팅을 다 해줍니다. 초기화를 해줍니다.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스턴스 필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성자 호출하면 값을 인스턴스 필드에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는데, 일단 스태틱 필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스태틱 블락이라는 걸 써야 된다. 아, 좀 헷갈리네. 생성자 사용해서 인스턴스 필드에 뭔가 세팅해 주는데 왜 정적 필드에는 그게 왜 안 돼? 정적 필드는 인스턴스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new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인스턴스 객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new 해서 만들어 뭐 이렇게 힘영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작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메소드 영역에 클래스와 같이 그 클래스 메소드 영역에 전향이 돼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스태틱이라는 그 블락을 쓰게 되면 스태틱 필드의 값을 쉽게 초기화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스태틱 요 블럭 안에서 스태틱 메소드 호출도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정적 필드, 스태틱 필드입니다. 복잡한 초기화 작업, 이제 소스기가 좀 길어지면 따로 요 스태틱 해서 중괄호 안에다가 초기화 작업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적 필드의 복잡한 초기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정적 메소드 호출, 여기 안에서 정적 메소드도 호출이 가능하다. 스태틱 메소드도 호출 가능하다. 스태틱 메소드 호출은 클래스 명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일 경우에는 그냥 메소드 이름만 넣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클래스 내부에 여러 개가 선언되면 선언된 순서대로 실행된다. 자, 요 스태틱 블럭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 스태틱 블럭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으면 순서대로 요 스태틱 블럭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해줍니다. 초기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소스는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 소스인데, 자, 여기 보니까 스트링 타입의 필드가 3개가 있어요.
자, 이 타입 앞에 스태틱이라고 붙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필드는 다 스태틱 필드가 됩니다. 정적 필드가 됩니다. 첫 번째 컴퍼니는 삼성이라는 문자를 넣었고요. 초기화해줬고,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LCD라고 문자를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자, 인포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값을 안 줘줬죠. 선언만 해줬습니다. 그죠? 정적 필드, 스태틱 필드로 선언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인포라는 스태틱 필드에 초기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좀 문장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블락을 사용해서 요 인포에는 자, 요 컴퍼니 필드 값 더하기 모델이라는 필드 값을 이렇게 문자열로 연결해서 인포라는 요 필드에다가 초기 값을 집어넣어라라고 긴 문장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긴 문장은 아니에요. 자, 어떨 때 사실 요거는 그냥 한 줄로 해도 상관없는데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배열 같은 거. 배열 안에 한 100개의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뭔가 한번 가공을 해서 다 집어넣어야 된다 하면 폼문 같은 거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문장 완전히 이제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요 스태틱 블럭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적 멤버와 스태틱에서 정적 메소드와 정적 블록 작성할 때 주의사항, 객체가 없어도 실행 가능하다. 클래스명으로 실행한다는 거죠. 클래스명점 정적 필드명, 클래스명점 정적 메소드명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록 내부에 인스턴스 필드나 인스턴스 메소드를 쓸 수가 없다. 왜? 뉴 해가지고 객체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체를 찍어서 그 객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나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스태틱 블록 안에서는 인스턴스 필드나 인스턴스 메소드를 쓸 수 없습니다. 오른합니다. 컴파일 오른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 자신의 참조인 디스 사용 불가하다. 디스는 필드를 나타내기 위해서 썼던 건데 자, 이 디스 설명드릴 때 현재 객체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현재 객체 힘 영역에 만든 현재 객체 주소값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스태틱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객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 안에서 쓰는 거기 이 디스라는 것은 객체 안에서 쓰는 예약어입니다. 키워드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 보면 지금 인티저 int field 1 void 메소드 1에 돼 있는 이 메소드는 요거는 이제 인스턴스 필드와 인스턴스 메소드고요. static int field 2 그다음에 static void 메소드 2 요거는 자, static 필드와 static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붙은 거는 인스턴스 멤버고요. 2가 붙은 것은 필드와 메소드는 static 멤버입니다. 정적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 블럭 안에서 보면 자, 요 규칙이 있었죠. 스태틱 블럭 안에서는 뭘 쓸 수 없다? 인스턴스 필드나 인스턴스 메소드 쓸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X 해놓은 게 필드 1, 메소드 1은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자, 밑에 메소드가 하나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그죠? 스태틱 메소드 안에서도 이런 인스턴스 필드나 인스턴스 메소드를 쓸 수 없다. 그런 뜻이고요. 하지만 스태틱 메소드 안에서 메소드 안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디스 자, 요거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디스는 인스턴스 안에서 객체 안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없다. 그다음에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메소드지만 뉴 연산자 상에서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그 객체의 필드 값이나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싱글톤인데 이건 이제 디자인 패턴 쪽에 한 가지고요. 이 싱글톤은 인스턴스를 하나만, 객체를 하나만 생성해서 하나만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정의해 보면 싱글톤이라고 있는데, 자, 이 이제 이름입니다. 패턴의 이름이고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는 단 하나만 생성되는 객체다, 인스턴스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뭘 쓰죠? 클래스를 쓰죠.
근데 그 클래스만 가지고 있으면 객체를 하나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new 해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만큼 원래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싱글톤이라는 거는 여러 개 못 만들도록, 예, new 해가지고 우리가 클래스로 여러 개 찍어낼 수 있는데 일부러, 예, 여러 개 못 만들도록 그 기능을 막아버리면 되죠. 하나만 만들어지게 하고 나머지는 못 만들어지도록, 더 이상 2개, 3개 못 만들어지도록 막아버리면 되죠. 예,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개발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생성할 때 항상 사용했던 키워드가 new라는 키워드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new라는 어떤 키워드 상에서 이렇게 객체 생성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생성을 하지 못하고요. 그 기능을 막아버려요. 막고 우회해서 딱 하나의 인스턴스만, 객체만 생성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싱글톤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자, 외부에서 new 연산자로 생성자를 호출할 없도록 막기라고 되어 있죠. 제가 방송인 거. 원래 우리가 클래스로 객체 찍어낼 때 new라는 연산자를 쓰는데 이게 new 연산자를 못 쓰도록, 예, 무용지물 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new라는 연산자 사용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 쓸 수 있는 이제 명령입니다. privacy라는 접근 제한자라고 그러는데, 자, 이 privacy라는 접근 제한자는 따로 또 다루는데, 이거 지금 싱글톤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privacy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privacy는요, 우리 클래스 만들 때 항상 이제 메인 메소드 제가 외우시라고 그랬는데,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드실 때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public 띄우고 클래스 띄우고 클래스명 이렇게 작성했죠. 예. 나 생각이 안 난다. 자동화되어 있는 기능을 자꾸 쓰시니까 그 코드가 이제 가물가물하죠, 그죠? 예, 안 쓰면은 잊어먹습니다. 자, 우리가 이클립스를 쓰기 때문에 클래스 명만 주면 자동으로 public 클래스명 자동으로 생겨버리잖아요. 코드가.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 안 나죠. 예, 그래서 제가 인텔리전스 기능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띄워주는 거는 지금은 쓰지 마시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직접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이핑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쪽에 부자가 되신 분들 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지구 땅덩이에서 니 2등 3등이야 했을 때 서로 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런 분들 아쉬운 거,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얘기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하시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직접 타이핑해서 직접 결과를 보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최대의 어떤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라이빗은 퍼블릭, 반대 개념이에요. 퍼블릭은 다 공개하는 개념이에요. 자, 누구나 와서 다 써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 퍼블릭.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소스에 보면 대부분 다 퍼블릭 이렇게 붙어 있어 쓴 거예요. 그때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초문법도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어요. 왜? 뒤에 가면 다 있는 내용인데 지금 앞에서 기초할 때 그걸 해버리면 더 힘들어져. 더 어렵고.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의 반대 개념이에요. 이게. 프라이빗. 프라이빗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죠? 폐쇄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인, 그죠? 그래서 이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제한자를 쓰게 되면 외부에서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캡슐화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우리 객체 지정 프로그래밍 할 때 캡슐화를 쓰는 이유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공개를 하는데 접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안 기능을 살릴 수가 있다, 그죠? 그때 이렇게 캡슐 안에 딱 이게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이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예요. 접근 제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를 써서 일단은 이제 new 생성자를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통한 어떤 객체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버린다.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싱글톤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죠? 싱글톤 패턴 자 만드는 방법이고요. 자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프라이빗 자 접근 제한자를 써서 생성자를 못 쓰게 만든다. 예. 자 그다음에 클래스의 타입으로 정적 필드를 선언해 준다. 예. 자 우리가 앞에서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멤버, 그죠?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래스 자신의 타입으로 정적 필드를 선언한다. 자 이게 그렇게 긴 줄도 아니고, 그죠? 문장인데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또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자 클래스 자신의 타입 이게 뭔 소리지? 클래스는 하나의 자료형이 된다고 그랬죠. 클래스는 하나의 자료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문자열형은 사실 클래스입니다. 그죠? 클래스로 기본 자료형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글자 한 자만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응용해 가지고 클래스로 스트링 타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클래스로. 그래서 스트링 타입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클래스 타입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 접근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를 붙여서 외부에서 필드 값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자 클래스 자신의 타입으로 정적 필드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객체를 생성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이때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를 붙여가지고 외부에서는 필드 값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소스 코드를 보고요. 같이 실행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제 글자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리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정적 메소드인 getInstance라는 자,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개해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메소드 getInstance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정적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 인스턴스를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라. 그래서 정적 필드에서 참조하고 있는 자신의 객체를 리턴을 해준다. 그래서 get이라는 게 가져오라는 거죠. 자, 인스턴스를 가져와라. 객체를 가져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get 인스턴스니까, 그죠? 그런 이제 메소드가 되고요. 얘를 실행하면 정적 필드에서 참조하고 있는 자신 객체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이제 요 싱글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제 소스 코드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싱글톤을 얻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메모리가 지금 스택 영역이 있고요, 힙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싱글톤이기 때문에 이 힙 영역에 내가 2개, 3개의 어떤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려고 해도요, 2개, 3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싱글톤은. 무조건 하나만 쓰는 거예요. 하나만. 힙 영역에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인스턴스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객체는.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힙 영역 안에 지금 객체 하나밖에 없죠. 싱글톤 객체라고 되어 있죠. 싱글이잖아요. 싱글. 싱글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싱글톤. 그래서 스택 영역에 보시면 변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다 누구를 가리키냐? 요 하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를. 변수 1은 첫 번째, 변수 2는 두 번째 객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객체를 가리킨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 이제 코드로 그러면 이렇게 자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싱글톤 요 형식을 보면 클래스 명이 오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옵니다. 변수가 오는데 이게 이제 참조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명이 오고 get instance. 자 클래스 명이 오고 instance 한다는 얘기는 get instance 한다는 얘기는 이 get instance가 스태틱 메소드라는 거죠. 스태틱 멤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앞에 객체 이름이 오는 게 아니라 클래스 명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new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명 get instance 하면 요 힘 영역에 객체 하나만 딱 만들어 주고요. 이 객체에 대한 주소를 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다. 그 뜻입니다. 주소 값을 여기에 저장하죠. 스택 영역에는 변수가 생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자, class.get instance에서요. 한 번 더 인스턴스를 받으면 힘 영역에 또 다른 어떤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객체의 주소가 들어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class.get instance 하면 똑같은 객체의 주소만 그냥 가져와요. 변수 1을 쓰든 변수 2를 쓰든 어차피 이 한 개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 2에 들어가 있는 값도 변수 1이 가지고 있는 이 주소 값하고 동일한 값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굳이 그래서 이렇게 get instance 여러 번 해서요. 객체를 여러 번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변수 1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변수 2, 변수 3, 변수 4, 변수 5 여러 개 받아봐야 똑같은 인스턴스 객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성할 필요가 없다. 자, 결론은 힘 영역에 지금 객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두 개, 세 개 만들려고 하더라도 하나만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요 코드도 이제 같이 한번 보면 요 코드는 이 싱글톤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요. 이걸 가지고 new 연산자를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new 지금 막아 놨는데 new 해가지고 객체 생성자 솔출해서 객체 만드는 것을 막아 놓은 게 싱글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이거 싱글톤 클래스인데 이런 식으로 잘 그 싱글톤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new 해가지고 싱글톤이라는 클래스 가지고 객체 만들려고 하면 컴파일 오류 난다는 거죠. 그러면 오류가 나면 이걸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싱글톤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죠? 이거 new 못 쓸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싱글톤 형태의 자, 클래스는 이렇게 인스턴스를 얻을 때 객체를 만들어낼 때 자, 클래스명 싱글톤 get instance. 자, 이 싱글톤이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죠? 근데 이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 번을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다 똑같은 객체 한 개의 주소로 똑같은 객체를 쓰기 때문에 if 조건문 사용해서요. 자, 오브젝트 1이나 오브젝트 2 이걸 이제 갖다 연산하면 주소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는 같은 싱글톤 객체입니다라고 출력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예제를 자, 보셨고요. 실습은 따로 싱글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습 이제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필드와 상수 부분인데, 자, 상수. 자, 변하지 않는 수가 상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변하지 않는 수. 변수는 우리가 이미 다 이제 아는 내용이고. 근데 이 이제 상수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바에서. 상수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키워드가 스태틱 파이널입니다. 스태틱과 파이널을 띄워쓰기 하셔가지고요. 스태틱 띄우고 파이널인데, 자, 상수 만들 때는 그냥 스태틱 파이널 붙인다. 이렇게 익히시는 게 낫겠죠? 그냥 스태틱 파이널 상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태틱 파이널 앞에 붙어 있으면 이거는 상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스태틱은 앞에서 배웠어요. 스태틱은 정적 멤버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키워드는 정적 멤버, 정적 필드나 스태틱 필드나 스태틱 메소드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스태틱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상수는 파이널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는 정적 멤버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정적 멤버고요. 스태틱 멤버고 상수다. 파이널 그러면 이제 파이널만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면 돼요. 파이널. 자, 파이널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최종. 그죠? 뭐가 최종이냐? 이 값 넣는 거 최종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오래됐는데 리터럴과 상수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바에서는 값 자체를 상수라 우리 변수 배울 때 변수는 변하는 수,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할 때 그 대입되는 값 10이든 뭐 0.5든 뭐 이런 값 자체 이걸 상수라고 불러도 되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걸 상수라고 부르지 않고 리터럴이라고 불렀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실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바에서는 일단 이제 상수는요 한 번은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터럴이라는 용어하고 좀 분리해서 쓰는 겁니다. 처음에 초기화 작업 한 번은 해줄 수 있어요. 자, 상수명이 있는데 거기에 값을 처음 한 번은 탁 넣어줄 수 있어요. 변수처럼. 값을 못 썼는데 값을 탁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값으로. 근데 두 번, 세 번은 못 넣는다는 거죠. 값을 못 바꾸는 거죠. 처음에 한 번 딱 넣으면 그걸로 끝. 예. 그 값을 계속 써야 됩니다. 그래서 리터럴이라는 용어와 이 상수, 콘스탄트라는 용어를 분리해서, 개념 분리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라는 게 마지막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최종. 그래서 상수는 정적 파이널 필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스태틱 파이널 필드다. 그럼 스태틱 필드라는 얘기는 뭐예요? 객체가 가지는 인스턴스가 가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클래스명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죠? 클래스명. 클래스명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자, 이 파이널 필드는 자, 객체마다 가지는 불변의 인스턴스 필드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널. 자, 스태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앞에 스태틱이 없어요. 그냥 파이널만 했어요. 키워드를 파이널만 쓴다. 그거 봤을 때 파이널은 값을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값을 못 바꾸는 어떤 필드인데 파이널만 붙이면 스태틱이 없고 파이널만 붙으면 이거는 우리가 뉴해서 객체 생성하면요. 같이 객체 안으로 따라가요. 따라가지만 그 값을 못 바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와 파이널이라는 키워드 두 개를 동시에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이널만 붙였을 경우 경우에는 우리가 뉴 해가지고 객체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객체 안에 이 파이널 필드가 포함이 됩니다. 단 이 파이널 필드이기 때문에 값은 못 바꿔요. 그죠? 그런 얘기고요. 앞에다가 스태틱을 붙여버리면 객체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얘는 이제 클래스 쪽이에요. 클래스 쪽. 스태틱이면은 정적 멤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힘 영역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메소드 영역에 저장된다 했습니다. 그죠? 객체 찍어낼 때마다 생성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죠? 그래서 스태틱 파이널 두 가지를 이 개념을 다 머릿속에 넣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수라는 거는 스태틱 파이널 개념이구나. 그래서 스태틱 파이널 두 개의 요 키워드가 합쳐지면 그래도 띄워 쓰기는 해주셔야 돼요. 스태틱 파이널 붙이시면 안 됩니다. 스태틱 띄우고 파이널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 이해하시죠? 그죠? 스태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정적 멤버는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객체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메소드 영역의 클래스별로 관리되는 불변의 정적 필드다. 자, 스태틱 그죠? 클래스가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용 데이터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누구 입장이냐면 객체 입장, 인스턴스 입장에서는 어떤 객체든 접근해서 값을 읽으면요 똑같은 값이야. 똑같은 값. 기준값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대표적으로 mass.py, mass라는 이 클래스 안에 pi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는 우리가 상수명은 대문자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파이 우리 계산해 줄 때 파이 많이 쓰죠. 그래서 pi라고 이제 대문자로 쓰는데 얘가 그 파이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상수로 선언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mass.py 해가지고 그냥 곱해주면 돼. 우리가 3.14159 이렇게 안 적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미 자바에서는 제공해요. 파이 값을 가지고 있는 상수. 이름은 대문자로 pi입니다.
어느 클래스 안에 있느냐? 매스라는 클래스 안에 있습니다. 우리 랜덤이라는 난수 발생시키는 그 메소드 있었죠? 그거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죠? 매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공부하실 때 하나씩 꼼꼼히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미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개념을 못 쓰러뜨리면요, 뒤에 도미노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되지. 내가 마음이 급하다 해가지고 그냥 건너뛰면은 어차피 다시 와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상수 이름은 전부 대문자로 해라. 이거는 이제 네밍 룰입니다. 상수는 우리가 소스 코드에 보시면 다 대문자로 있어요. 단어가. 그리고 그 클래스명이나 메소드명이나 뭐 그다음에 변수 이름 우리가 이제 적어줄 때 이가 이름이 한 단어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만약에 클래스명이나 메소드명이나 뭐 변수명이 만들어진다 하면 그때는 두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어떻게 한다? 대문자. 세 번째 만약에 이제 세 단어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상수는 일단 상수명은 대문자로 다 만들어주고요. 앞에 대문자로 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 여러 단어로 상수명이 만들어진다 하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언더라인, 요 언더바, 언더스코어라고도 얘기하죠. 이거 밑줄을 가운데 딱 넣어가지고 단어와 단어 이렇게 연결해서 상수명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 다른 사람이 만드는 코드 보시면 딱 이제 이건 상수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이제 패키지 개념 한번 또 설명을 여기까지 제가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패키지는 우리 이미 코딩할 때 예제할 때 계속 만들고 썼었어요. 우리 이제 도메인이라고 해서 인터넷 주소 있죠. 거꾸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com. 뭐 저희 같은 경우는 test.www 해가지고 우리가 패키지 만들어서 그 패키지 안에 클래스를 만드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키지라는 거는 실제 그 우리가 처음에 기초할 때 이 패키지를 만들면 다 디렉토리 폴더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를 좀 확인하셨는데 왜 이 패키지 개념을 쓰느냐? 클래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자, 패키지. 뭐냐? 클래스를 기능별로 분류해서, 묶어서, 자,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 그룹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패키지명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폴더로 자료 정리하듯이, 클래스를 정리할 때는 패키지명을 이렇게 주고 그 안에 클래스를 담고 있으면 됩니다. 해당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클래스를 기능별로 묶어서 그룹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패키지다. 그래서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폴더 개념하고 비슷하다 하는데 똑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의 물리적인 형태는 파일 시스템의 폴더다, 디렉토리다. 그런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패키지를 만들면 폴더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의 일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클래스 만들어 줄 때 예를 들어서 카라는 클래스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CAR이라고 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카라는 클래스가 특정한 패키지 안에서 만들어진다 하면 원래 이제 전체 이름, 클래스의 전체 이름은 이 패키지 이름을 앞에 붙여야 됩니다. 경로를. 그래서 com.test.www.car 이런 식으로. 이게 풀 네임이에요. 클래스의 풀 네임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식 안 하고 지금까지 쓴 거예요. 근데 원래는 풀 네임이 전체 이름이 우리가 카라는 클래스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는 패키지가 있을 때는 그 패키지명까지 앞에 클래스명에 딱 붙여줘야 전체 풀 클래스 네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는 클래스 이름의 일부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그래서 클래스를 유일하게 만들어주는 식별자 기능도 합니다. 패키지가. 예. 그래서 만약에 삼성에서 만든 카다. 그러면 com.삼성. 뭘로 할까요? 뭐 이렇게 할게요. 예. com.삼성 해서 두 개의 패키지명이 있고요. com.삼성.카 하면 삼성에서 만든 카라는 클래스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대우에서 만든 거다. 그러면 com.대우.카 이 자동차는 이 클래스는 대우에서 만들었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패키지명을 인터넷 주소 거꾸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카라는 클래스라도 이거는 삼성에서 만들었네, 이거는 대우에서 만들었네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클래스 카라는 이름 앞에다가 패키지명을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면 서로 같은 카라도 서울에서 사는 홍길동이 대구에서 사는 홍길동이처럼 딱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클래스 이름은 우리가 패키지명 만들어줄 때 뭐 com.test.ww 할 수도 있고요. 뭐 com.tes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패키지. 그러니까 패키지명을 점으로 구분해서 여러 단계로 줄 수 있는데 뭐 2단계를 할 수 있고 3단계를 할 수 있고 4단계를 할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위 패키지, 하위 패키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패키지 이름을 2단계로 줬을 때 이게 com.test라고만 딱 주고 그 밑에 클래스를 만들 경우에는 com.test.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요 이제 3단계가 아니고 4단계로 되어 버리죠. 어떻게 하면 com.test.ww.카 이렇게 되겠죠. 예, 카 앞에 있는 거는 다 패키지 이름입니다. 예. 2단계가 있으면 상위 패키지, 하위 패키지 있는데 그럼 3단계면은 상위 패키지, 중간 패키지, 하위 패키지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죠? 단계가 3단계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명이 같아도 패키지명이 다르면 다른 클래스다. 그죠? 이 패키지명도 하나의 이름이라고, 클래스 이름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죠? 이 뒤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클래스명이 뭐 같다 하더라도 실제는 이제 요 패키지명까지 비교했을 때는 다른 클래스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상위 패키지 개념 폴더 개념입니다. 디렉토리 개념. 또 하위 패키지 개념 폴더 디렉토리 개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선언할 때 패키지를 미리 이제 우리가 만들어줘.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 놓고 이 패키지 안에 클래스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클립스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래스 선언할 때 패키지 결정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클래스 선언할 때 포함될 패키지를 선언을 하고 클래스 파일은 우리가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패키지와 동일한 폴더 안에서만 작동이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일을 우리가 만들 때 패키지 안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클래스 파일을 실행할 때는 이 클래스만 그냥 복사해서 딴 데 그냥 넣고 실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클래스를 만들 때 우리가 사용했던 그 패키지 구조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 아래에 클래스를 넣어줘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처음에 만들 때 com.mycompany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패키지 아래에 카.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행할 때는 다른 데서 그냥 요 카.클래스만 복사한 거야. 아직 패키지 공부를 덜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보여줘. 나 이제 자바 프로그래머야. 한번 볼래? 내가 자동차 하나 만들었는데, 자동차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는데 볼래? 얘만 복사해 가는 거야. 얘만 복사해 가서요. 일단 com이라는 걸 일단 만들어줘요. 이건 중간 거는 잘 생각 안 나. 일단 뭐 com이라는 걸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 있는데 붙여넣기 해서요.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실행이 안 되냐? com 폴더 만들고 아래 my company 폴더 만들고 아래 카라는 클래스를 넣어주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패키지명 이거 무시하고 폴더 안 만들어주고 그냥 카.클래스만 루트 C 드라이브 루트나 D 드라이브 루트 넣어놓고요 막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돼. 계속 오르면 분명히 원래 내가 그 공부할 때 만든 컴퓨터에서는 분명히 실행됐는데 이걸 복사해서 딴 사람 컴퓨터에 복사해서 실행해 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이 클래스를 만들어 줄 때 패키지 그 구조로 똑같은 그 폴더에 그 클래스 파일을 넣고 실행을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하고 한 쌍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 임포터라는 명령입니다. 임포트. 임포터는 우리가 스캐너라는 클래스 사용할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스캐너라는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어디 가면 있다 하는 것을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임포터라는 명령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포트라는 게 우리가 패키지하고 관련 있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내에 같이 포함된 클래스가 혹은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 가능한데, 패키지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이 포함된 전체 클래스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우리가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자동으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클립스에서는 com.mycompany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패키지 안에 my 패키지 안에 car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지는데 실제 이제 이걸 이제 쓰실 때는 여기 보시면 com.한국.tire처럼 tire라는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 com.한국이라는 요 패키지명을 클래스명 앞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길죠? 프로그램 소스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이게 여러 번 나온다 하면 나올 때마다 com.한국. 앞에 붙여줘야 됩니다. 타이어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 경로를 다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생성자도 마찬가지예요. com.한국. 타이어. 그냥 타이어 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패키지 명도, 경로도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류가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밑에서 이 코드가 여러 번 나오게 된다 그러면, 예, 하나하나 다 지금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import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om.한국.tire를요 여기에 import 해가지고요 com.한국.tire. 자, tire라는 클래스는 com 패키지 안에 한국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예, 여기 찾아가면 타이어라는 클래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임포트 명령 사용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요 타이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 생성자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new 해서 생성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특정한 패키지 안에 뭐 타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클래스가 많다, 그런 경우에 하나하나 지정해 주려고 그러면 힘들죠. 임포트 명령을 여러 번 써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와일드카드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import com.한국. 별표 해버리면 별표가 와일드카드 all입니다. all. 자, 이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이제 그 패키지 안에 있는 어떤 클래스가 많은 경우에 코드를 이렇게 클래스 명마다 하나씩 이게 하려면 임포트 문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옵션을 이렇게 들어가서 그 number of import라는 이렇게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99로 하고 이제 세팅이 되는데 이걸 이제 1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클립스 메뉴에 그 자동으로 이제 또 임포트하는 또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소스 메뉴에 organize라는 이런 그 메뉴를 이제 쓰시면은 자동으로 임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Ctrl Shift O라고 지금 여기 설명해놨죠. 그래서 일단은 실습은 요 패키지까지 해서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패키지까지 끊고요. 끊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